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마시의 이수남입니다. 오늘 마케터의 시선은 이 두 장의 사진이 전하는 뉴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앞당겨지는 전기차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대 최대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제1위 자동차 메이커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토요타와 폭스바겐은 이 뉴스로 인하여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초기 전기차 판매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폭스바겐은 안도의 한숨을, 하이브리드를 핵심으로 환경규제 전략을 수립했던 토요타는 초상집 분위기로 보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나게 되지만 그래도 한박 웃음을 짓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원을 걸고 전기차 업체로 변신하고 있는 폭스바겐은 25년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제1위 전기차 업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심과는 다르게 최대 시장 중국에서 ID4의 슬로우한 판매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21년 폭스바겐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 목표는 60만 대로 설정되었으나 1~6월간 실적은 17만 대로 매우 부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된 유럽과 미국 정책의 변화는 폭스바겐 경영자의 근심을 그나마 덜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토요타는 최강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내세워 전기차에 느긋했습니다. 코로나와 반도체 부족의 이슈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토요타는 2분기 전 세계 판매에서 폭스바겐을 제치고 2년 연속 1위를 했고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전차를 다 준비하는 소위 전방위 전략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된 규제 내용으로 토요타는 큰 충격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 두 메이커를 다르게 반응하게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환경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 고향 제주도의 해수면이 지구온난화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만 올여름 참 많은 재난이 있었죠. 독일과 벨기에에서 발생한 홍수는 처참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집중호우는 지하철에 탄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갔고 일본에서의 산사태는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캐나다와 모스크바에는 한국보다 더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우리와 반대편에는 브라질에서는 눈도 심하게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독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에 산불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식하여 꾸준히 정책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답은 2050 탄소 중립입니다. 205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야심찬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7월 14일 유럽위원회는 55가지 대응책을 포함한 브로드 클라이밋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30년까지 역내 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의 배출량과 비교하여 55%를 줄인다는 대응책입니다. 이 포괄안에는 국가 간 무역을 포함하여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23년부터 잠정적으로 국경 탄소세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에너지 효율 목표 등이 있습니다. 이 포괄안에서 중점을 둔 것은 자동차 등 운송 분야에서 CO2 삭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서 배출량 거래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발전과 산업 부분에서의 CO2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까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송 부분에서는 오히려 CO2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가솔린과 디젤이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는 35년에 사실상 판매 금지를 제한했습니다. 자동차의 CO2 배출가스 규제를 100% 줄이도록 정한 것입니다. 자동차 CO2 배출 규제 또한 강화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20년 규제치는 95g이고 25년 규제치는 81g입니다. 30년 규제치는 20년 규제치 대비 37.5%를 감축하는 59g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현재의 30년 규제치로는 50년 유럽 역내의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년 규제치의 55%를 감축하는 새로운 안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규제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로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당초는 이것보다 높은 65% 삭감안이 검토되었지만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의 반대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멘붕이 된 업체는 토요타입니다. 아시죠? 최대의 자산인 하이브리드 차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환경 규제 동향은 어떨까요? 트럼프 전임 대통령은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강화했던 미국의 연비 규제 조치를
완화시켜버렸습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를 선언했던 캘리포니아주와 법정 분쟁까지 갔으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환경규제 정책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환경정책과는 몇 가지 다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5일 백악관에서 GM, 포드의 CEO와 전미 노조 대표 등과 함께 미국 신차 판매에서 전동차의 비율을 30년에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EPA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화 될 것입니다. 미국 전동차는 하이브리드 차가 제어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연료전지차로 정의되었습니다. 또한 메이커 평균 연비 성능은 23년 모델 이어부터 강화되어 26년까지 1리터당 22km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 규제치는 유럽 규제치 대비 약 30% 정도 약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규제치가 매우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SUV와 픽업 중심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빅사이즈 차량들을 많이 팔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높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35년 내연기관을 폐지하는데 미국에서는 30년에도 50% 정도의 내연기관차를 팔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정치적인 요소가 크게 반영되어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 서명 행사에 전미 노조 대표가 연설을 하는 모습은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프트로 서두르게 되면 공장 종업원의 고용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의 지시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22년 중간선거와 24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은 환경을 우선하면서도 유럽처럼 한꺼번에 전환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규제 강화는 자동차 업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 첫 번째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업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제규어, 볼보, 아우디, 유럽, 포드, GM 등이 이미 100% 전기차 전업화를 일찍 선언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유럽 시장에서 30년까지 전체 판매의 70%를 전기차로 하고 35년 가솔린차 판매 중지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르노처럼 30년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비율을 90%로 높게 설정한 업체도 있지만 토요타, 한국의 기아 등이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비율 목표는 각각 40%, 47%로 경쟁사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기아는 현대차보다 전기차 판매에 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년 1월 플랜 S로 발표했었죠. 그 당시 플랜 S에 설정한 전기차 판매 목표는 매우 높아서 기아 내부에서는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올해 2월에 업데이트된 플랜 S가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기아의 2030년 유럽의 전기차 판매 목표는 유럽 전체 판매의 47%인 30만 8천 대였습니다. 강화된 CO2 규제와 차량 전 라이프 사이클에 CO2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계획이 됩니다.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을까요? 30년에 26%로 20만 대로 설정되어 있는데 법규가 50% 되고 있으니 6개월 전에 구체화됐던 기아의 충전기 전략은 서둘러 새롭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아의 3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목표 85만 3천 대로는 폭스바겐, 르노, 스텔란티스, GM 등과 규모의 경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토요타는 5월 발표한 자료에서 30년 유럽과 미국에서의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판매 목표 비율은 각각 40%와 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아보다도 낮은 목표 비율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토요타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강점을 활용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30년 CO2 규제는 20년 규제치 대비 50% 정도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이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30년 규제치는 토요타가 상정한 것보다 더 강화되었고 35년 하이브리드를 더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까지 나왔으니 토요타는 유럽 시장에 대한 전략을 아주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요타의 위기는 하이브리드로 육성해왔던 브랜드 이미지가 전기차 시대에는 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기차 차량 본체 개발뿐만 아니라 차량 OS, 자율주행 기술에서 테슬라의 5년 이상 뒤처져 있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토요타는 다양한 시장을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 전주차로 커버하는 전방위 전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빨리 전개하지 않으면 글로벌 1위 자리는 폭스바겐에게 쉽게
양보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개발 투자비 마련과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25년, 미국에서 26년까지 단계별 환경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스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입니다. 코스트 인상만큼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전기차 가격 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5년이면 내연기관 차보다도 더 저렴한 전기차가 충분히 출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코스트 인하를 위해서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고 주요 업체들은 배터리 코스트를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해왔습니다. 당연히 전기차에서도 규모의 경제는 필요합니다.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한 배터리 공장이나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위해서도 일정의 판매 볼륨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상품 라인업이 강화가 필요합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소형 전기차 ID1, ID2를 각각 25년, 27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룹 내 모든 소형 전기차의 가격을 19,000유로부터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기술의 혁신성을 포함하여 차별화가 없는 전기차 개발은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폭스바겐의 중국 ID4의 판매 부진 원인을 설명드렸습니다. 폭스바겐 중국은 수익의 원천으로 최대의 시장입니다. 막강한 브랜드 파워, 강력한 판매망, 어느 하나도 나무랄 것 없는 편입니다만 핵심 전기차로 개발했던 ID4의 런칭 초기 판매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테슬라와 테슬라 기술을 자처하는 리오 샤오평 등은 차별화된 선진 기술과 새로운 방식의 판매망 전개로 젊고 부유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폭스바겐은 기존의 고객층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들은 전기차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의 중요성은 전기차에서도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랜드 파워를 결정하는 요소는 과거처럼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혁신적인 기술 비중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의 경제, 브랜드 파워, 혁신적인 전기차 상품 라인업이 없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100년 이상 엔진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던 자동차 산업은 근본부터 더 빠르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와 서플라이 체인, 고용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